전국에 계신 제1기 설춘환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깔끔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2020 경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0 도시기본계획 중에 각 시도별 서울은 2030이 나와 있고 인천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만 2020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경기도청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도시정책과 지역정책과 그랬더니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느낌적으로는 뭐 내년 이후에나 2030 경기 도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주거 로드맵이 정부의 발표가 실제 저희가 지금 녹음을 오늘자 하는 날짜가 11월 오늘이 한 25일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화 수요일 날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주거 로드맵 발표가 아마 월화 수요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조정식 국토위원장이 매경에서의 한 인터뷰에서 보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번 주거 로드맵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주거 로드맵에는 공급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등록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마지막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뭐 부동산 분위기는 사실 뭐 거의 거래 절벽 내지는 약간 뭐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17년도가 또 서서히 가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그러한 큰 그림을 잡을 때 어딘가를 투자할 때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각 시도별 도시기본 계획을 좀 잘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0 경기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설춘환 캠퍼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부동산 또 경매 NPL, 세관공매, 온비드공매 이런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6일 날에는 세관공매와 온비드공매에 대한 특강, 세관공매는 제가, 온비드공매는 우리 지경호 강사가 강의를 해주게 될 것 같고 12월 30일 날에는 세종대학교에서 부동산과 경매라고 하는 저의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020 경기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먼저 여러분 경기도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이제 구글에 있는데 그림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먼저 우리가 경기 도시 기본 계획을 좀 알겠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좀 어떻게 생긴 거냐죠. 경기도가 어떻게 생긴 거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경기도는 28개, 그러니까 28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의 3개의 군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알면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느낌 감 좋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여러분 3개의 군이 있는데 첫 번째 군이 연천군입니다. 연천군. 두 번째는 가평군입니다. 세 번째는 양평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 요 3개만 군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도가 좋은 것은 또 각 지역의 어떤 크기, 즉 볼륨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야 파주가 좀 땅이 넓구나. 그죠? 연천도 좀 땅이 넓구나. 포천 어우 넓구나. 가평 어우 넓구나. 그죠? 양평 넓구나. 양평과 가평 엄청 넓네요. 여주도 넓은 편이고 그다음에 뭐 이천, 뭐 안성 그 다음에 화성 좀 넓은 편이다. 평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느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여기 블랙홀 같은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바로 이제 요런 데가 일명 과밀억제 권역이 될 것 같아요. 과밀억제 권역은 이제 시가 굉장히 작죠. 여러분 볼륨이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성남, 하남, 구리. 여러분 느낌적으로 보면 군포하고 과천이 제일 작아 보이네요, 그죠? 군포와 과천이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뭐 과천의 땅값 장난 아니죠? 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서울,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그죠?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느낌적으로 이제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전, 관역. 그래서 이쪽은 좀 보전에 원래 좀 치중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이제 하위 단계의 어떤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 일단은 도시권 중심 도시, 그죠? 일단 핵심 중에 핵심은 여러분 서울이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핵심은 어디냐? 인천.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수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죠? 수원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인천과 수원이 상당히 핵심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 가치는 좀 수원이 좀 어떨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뭐 혁신 클러스터도 있습니다만 교집합.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이 상당히 유망하고, 의외로 여러분 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산을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 파주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원, 안산, 파주를 우리가 좀 많이 봐줘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할 때 이 세 개의 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여기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벨트가 있습니다. 남북 교류 산업벨트, 전원휴양 벨트, 그죠? 또는 뭐 국제물류 첨단 산업벨트, 해상물류 산업벨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 각각의 교집합, 파주, 동두천, 남양주, 이천, 수원, 평택, 성남, 안양, 안산, 요런 쪽을 좀 우리가 많이 봐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수도권 정비 계획 구상도를 좀 잘 보시면서 미래의 가치,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큰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도권 정비계획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의 개념인데, 앞으로 이제 경기도가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거냐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8광역 거점, 그 다음에 8전략 거점, 17지역 거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8광역 거점에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이 있고요. 8전략 거점에 용인, 안양, 오산, 동탄, 화성, 남양, 김포, 파주, 문산, 의정부, 이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지역 거점에는 안성,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하남, 파주, 여주, 안중, 구리, 광주, 동두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좀 여러 번 언급되는 그런 것들, 또 밑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교집합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8광역거점, 8전략거점 등등에 보면 의외로 또 개인적으로 느낌이 좋은 데는 안산, 그 다음에 고양, 그 다음에 파주, 문산, 이런 쪽이 저한테는 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직접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발전축을 보면 경부축, 성남, 수원, 평택, 천안, 서해안축, 광명, 안산, 화성, 평택항, 당진까지, 경의축, 고양, 파주, 나중에 개성까지, 경원축,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원산. 사실 경기 도시공사가 수원에 본점이 있다가 분점을 의정부로 냈어요, 여러분. 경원축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보는 거죠. 의정부에서 양주, 동두천, 연천까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제 1년 투자 클럽반이 12월 초에 양주를 다녀올 텐데 양주를 다녀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축, 구리, 남양주, 가평, 춘천, 그 다음에 동부 내륙축 1축, 남양주, 양평, 여주, 원주, 예, 동부 내륙 2축, 성남, 광주, 이천, 충주까지, 북부 동서축,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남부 동서축, 안산, 수원, 용인, 이천, 그 다음에 남부축은 안중, 평택, 안성, 경인 비즈니스 축은 서울에서 부천, 인천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갔었을 때 저한테 느낌이 좋았던 곳은 아무래도 여러분 광명 좋고요, 안산 좋았고, 그 다음에 고향 파주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러는 가운데 뭐 이를테면 남양주도 상당히 좋죠, 여러분, 그죠? 남양주 서울과의 접근성, 뭐 잠실과의 접근성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포 파주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많이 나오는 안산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쪽을 좀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고 직접 임장과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금 그 지역에 대한 개념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구조 전략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언급이 됩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공간구조 전략에서는 기본적으로 GTX 광역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과 TOD 역세권 개발. TOD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중교통 지향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네,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짤막짤막하게 사실은 뭐 이런 그 2020 경기도시기본계획 이런 내용은 뭐 경기도청 또는 이제 구글에서 이런 내용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먼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멘티반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보고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